이병헌의 상황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일단 먼저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와 또 토지자유연구소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인데 네, 토지자유연구소가 좀 이름이 독특해요. 네, 자유가 들어가서 예, 자유가 들어가면 좀 약간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또 저기 윤석열도 자유를 너무 좋아했는데 저희 자유는 네, 사람은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no land, no liberty.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평등한 권리가 있는데 이런 철학을 어떻게 정책으로 녹여낼까 그런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소고요. 한 20년 20년이 됐어요. 이상 이제 이 활동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아, 예. 오래됐네요. 20년이면. 예, 예. 그리고 동시에 저희 오마이뉴스의 시민 기자기도 하세요. 네, 예, 네. 글도 좋은 글들 많이 써주시고 계신데, 근데 이제 최근에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를 막 걸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막 글을 많이 이제 올리셨어요. 네, 네.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조금 그 기사의 톤이 조금 달라요. 제가 네. 보니까 이제 한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 관련 트윗을 X에 그 네. 포스팅을 올릴 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부동산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가장 큰 즐거움은 대통령께서 X에 올린 부동산 관련 게시글을 보는 것이다. 네. 예,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 같은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한다. 지금껏 이런 대통령은 지금껏 없었다. 네, 예, 이런 네. 말씀까지 하셨는데 네. 왜 이제 이게 사실 되게 이례적인 거거든요. 예, 이게 예. 이전까지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글을 쭉 꾸준하게 써오셨는데 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적은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칭찬을 해야 마땅하고 그리고 음. 이렇게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음. 탈출하겠다 이런 워딩을 한 대통령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쓰는 그 내용을 보면 이분이 부동산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있구나. 그걸 하나하나 추적해 들어가면서 그 현상을 추적해 들어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스스로 장악하고 있어요. 내용을 예. 장악하고 있다. 예, 예. 그게 예. 굉장히 틀린 점이고 예전에는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투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네. 실수요를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두루뭉술한 그렇죠. 말을 했는데 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본질이 무엇인지 예. 그 본질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어떤 문제가 파생됐는지 예.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언론이 거짓 그 보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사실 그런 대통령은 여태까지 없었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인터뷰를 그래서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인터뷰는 조금 지금까지 인터뷰하고 다른 방식으로 조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린 포스팅이 되게 많아요. 많아요. 예. 하루에 여러 개 많이 올리고 하루에 주제도 막 3개 넘나들면서 맞아요. 막 3개씩 많이 올리고 올려요. 예. 부동산 관련한 예. 것만 해도 한 2-3개를 막 올릴 때도 예.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부동산 관련된 포스팅이 몇 개인가 세봤더니 32개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1월 23일부터 맞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부터 어제까지 네. 부동산 관련 포스팅이 32개인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짚어가면서 네. 왜 남기업 소장님께서 이렇게 가슴이 뛴다고까지 네. 얘기했는가 이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 제목도 이재명 부동산 X 트윗 완전 정보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네,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윗이 1월 23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기 영상 나오네, 예. 이미지 나오네요. 예. 저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윗을 X에 포스팅을 올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5구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현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반면은 이상해 보입니다.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야 할 주제들입니다. 이제 네. 이렇게 올려요. 네. 이제 지금 보면 이때 이미 이제 뭔가 생각이 서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왜냐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중과 유예한 걸 종료시키겠다는 이런 뜻이 여기 담겨 있고 보면 네, 네. 그리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세금 예, 감면도 예. 이제 언급을 했고 예. 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이미 조금 이제 뭐가 머리에 서 있구나라는, 지금은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뭔가 그렇게 막 가슴이 뛸 정도로 그러진 그렇지 않았습니다. 않았죠. 예. 반신반의. 안 믿었죠. 사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세금과 관련해서는 예. 되게 소극적으로 네. 때도는 부정적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맞아요. 예. 특히 이 이 포스팅을 올린 게 신년 기자회견 한 이틀 뒤에요. 예. 그리고 예. 그 신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 예.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 맞아요. 예. 저도 그래서 예. 기자회견을 유심히 보면서 음. 부동산에서 근본적인 개혁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 이렇게 네. 굉장히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랬는데 예. 이 트윗을 보자마자 시작을 한 건가? 주가가 오르고 주식시장으로 이제 좀 대체할 수 있는 투자처를 마련하니까 본격적으로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3번인가 4번의 큰 대책이 나왔죠. 네. 큰 대책이 나온 것보다 지금 대통령이 X에 올린 이것이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시작인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예. 이렇게 반신반의했는데 예. 이제 이틀 뒤에 이틀 뒤에 또 올립니다. 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 트윗을 올리는데 이제 첫 문장이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네. 이제 이런 언급이 시작돼요. 예. 그러면서 뭐 핵심적인 내용으로 뭐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서서히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거 진짠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이 저는, 포스팅 보고 어떠셨어요? 여기서부터 저는 이제 가슴이 뛰었죠. 여기서부터. 제가 줄곧 주장하는 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이런 말들을 쓰기도 했고 예. 여기서 탈출하지 않으면 예. 이 망국적 상황을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정확한 인식이 담겨 있어 보였어요. 예. 그리고 사실 시장과 정부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예. 시장은 사실 왜 시장은 놔둬야지 왜 정부가 개입해 뭐 이런 얘기를 네. 우리가 흔히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시장은 정부의 제도적 기반 없이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도 위에 시장이 있는 건데 네.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내용이 달라져요. 네. 대통령이 정확히 본 거죠. 예. 그러니까 제도를 불로소득이 잘 안 나오는 제도를 이제 만들 거다라고 하는 첫 발언을 이제 25일 날 시작한 건데 예를 들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제도는 일종의 물길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길이 삐뚤빼뚤 돼 있다. 네. 그럼 물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삐뚤빼뚤 흘러가죠. 예. 그 삐뚤빼뚤 흘러가는 물 보고 너 왜 삐뚤빼뚤 흘러가? 라고 욕하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길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길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조건, 길이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그냥 조건으로 보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자기에게 이익이 어떻게 더 많이 생길까, 다주택이 이익이 생길까, 아니면 똘똘한 한 채가 더 이익이 생길까, 똘똘한 한 채가 더 이익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근데 이제는 길을 똑바로 만들어 놓겠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은 그 물길 위에서 똑바른 물길 위에서 정상적으로 흘러가게 만들 거다.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나온 말인데 저는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될 중요한 키워드들. 뭐 비정상의 정상화, 맞아요. 그다음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이런 말들이 이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1월 25일이에요. 근데 그날 이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트윗만 4개를 올려요. 맞아요. 1월 25일 날
뭐막 올려요. 근데 예. 이제 그 중에 또 1월 25일 방금 봤던 그 트윗이 1월 25일 날 첫 번째 트윗이고 네네네. 지금 이게 첫 번째 트윗이고 지금 보이는 건 이제 1월 25일 트윗 중에 이제 네 번째 네. 트윗인데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 이제 이건 밑에 그 기사 공유한 네, 기사 맞아요. 세금 예. 내고 지판이 들고 있겠다. 양도세 예. 중과 반짝 효과 그칠 듯. 예. 즉 매물 잠김이 있을 거다. 예, 양도세 예. 중과 유예가 이제 없을 거다라고 예. 하니 이제 예. 사람들이 계속 버티고 예, 있을 거다라고 예, 하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자 이렇게 딱 언급합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 이 트윗은 명확하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보유세를 시사한 네. 거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느낌이 네, 네. 들더라고요. 보유세 강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23일 날 트윗에서는 네. 1주택이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에 대한 양도세 혜택은 줄이거나 폐지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네. 하는 운을 뗐죠. 예, 다주택자죠. 특히. 예. 예. 이제 여기에서는 25일에서는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될 거다. 그건 사실 보유세죠. 네. 보유세 강화를 할 것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 암시. 신호를 예, 신호를 준 거죠. 예. 이걸 시장이 지금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월 25일 날 폭풍 4연속 트윗이 이제 4연타로 뚝뚝뚝뚝뚝 나간 네네.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이외에도 계속됩니다. 네. 1월 31일 날도 트윗을 올리는데 그때 1월 31일 날 이제 이 트윗인데 이때 이제 이런 얘기 제 처음 이게 나와요. 예. 부동산 정상화가 5,000p 네, 주식시장 네, 5,000p 네. 그다음에 계곡 정비 네. 그것보다 쉽다. 네, 네. 더 중요한 일인데 더 쉽다. 네, 이제 네. 이런 얘기가 이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해요. 네. 불가능할 것 같냐 네. 부동산 정상화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다. 예, 예. 단호하죠. 되게 이제 결연한. 네, 이제 결혼하고. 또 1월 31일이 토요일이에요. 예. 토요일 날 이제 휴일 트윗을 이렇게 강력한 트윗을 쉬지도 않고. 그 포스팅을 하는데 이거 기억나시죠? 네, 이거 네, 어떻게 네. 보세요? 네. 망국적이라는 말도 참 적절하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의 가슴을 흔든 게 아, 표 계산 없이 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예. 국민을 믿고 갈 거다라고 네. 하는 말이 저는 가슴이 굉장히 뛰었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지금까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는 네. 사실 해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정치적 유불리를 지나치게 따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네. 세입자를 많이 만나겠습니까? 다주택자 아니면 일주택자를 많이 만나겠습니까? 집주인을 많이 만나겠죠. 집주인 또 뭐 건물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 예.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예. 주로 만나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봤는데 네. 그 사람들이 비난을 할 거다. 네. 그러나 극복 가능하다. 국민을 믿고 가면 음.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저는 여기서 굉장히 희망을 봤습니다. 아, 정말 하려고 하는구나. 음. 블루오드 공화국에서 탈출하려고 하는구나. 음. 라는 이제 희망을 받고 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불법 계곡 정상화 이거보다 쉽다라고 하는 말이 처음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예, 5,000피보다 쉽다. 예, 불법 예. 계곡 정상화보다도 쉽다. 예, 이게 예. 왜 정말 그거보다 쉬운 거 이거 훨씬 더 어려운 거 아닌가? 사실 원리로 따지면 예.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네. 5,000피는 사실 제도적 기반을 만든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잖아요. 네. 경제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부동산을 보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거는 이 불로소득 예. 투기익이 잘 안 생기게 관리하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데 투자했을 때보다 더 많은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데 투자했을 때하고 비슷하게 이익이 생기게 하겠다. 아니면 그보다 좀 못하게 하겠다. 세제와 금융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쉽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경제적 변수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해외 세계 경제 여건도 달라져야 되고 지금처럼 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예, 주식 또 시장이 또 어려워지는 바로 영향을 거고. 받고 예, 예. 그리고 계곡 정비 같은 경우는 직접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예. 당사자를 만나서 해결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줄다리기도 해야 되고 예. 또 험한 꼴도 당할 수도 있고. 예. 근데 이거는 제도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세제나 금융이나 공급이나 이런 거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주식보다 예. 그 내부 변수만 통제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주식은 그렇지 않고 그리고 그 계곡 정비는 직접 만나야 되지만 이건 직접 만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훨씬 쉽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하는 게 예. 주식시장 5,000p 그리고 불법 계곡 정상화 이것보다 쉽다고 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이 네. 단순한 수사가 아니고 진짜 그렇다. 예. 본인 이렇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생각하는 거네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동의하시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정상화라는 말인데요. 사실 정상화라는 말은 안 쓴 사람이 없어요. 박근혜 정부도 정상화, 우리 윤석열도 정상화, 다 부동산 시장을 뭐 비정상화한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네. 근데 정상화의 내용이 뭐냐? 네. 불로소득이 잘 안 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용을 확 규정을 했죠. 네. 요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전 정부하고 다른 점입니다. 예. 예. 사실 예. 이 주식장 5,000p보다 쉽다, 뭐 불법 계곡 정상화보다 쉽다, 네. 그 부동산 시장 정상화하는 네. 게 이거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이거 논란이 좀 됐어요. 네. 무슨 소리냐, 뭐 네. 막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 이재명 대통령이 언어의 맥락과 의미도 이해 못하냐고 하면서 이걸 좀 풀어서 예. 쫙 또 길게 네네. 또 여기 포스팅을 하긴 했는데 예. 그건 이제 뭐 비슷한 내용이니까 네.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다음 날 네. 2월 1일 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또 이제 관련해서 트윗을 올리는데요. 예, 2월 1일 날 포스팅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 이게 길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뭐 핵심 부분만 조금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여기서의 타겟은 언론입니다. 네, 맞아요. 예, 이제 이전에는 그렇게 언론의 타겟이라기보다 또는 이제 정치권이 오히려 좀 조금 더 네, 타겟이 돼 네, 있다고 네. 볼 것 같은데 여기 이 트윗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을 조준하기 네. 시작해요. 왜 투기 편을 들까요? 막 이러면서 네. 언론이라면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만국정 투기 편을 드는 겁니까? 네. 제발 또 내려보시면 제발 바라건대 정론 집필은 못하더라도 만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가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트윗을 이제 올리고요. 그러면서 뭐 이제 몇 가지하고 같이 이제 언론에서 대한 거는 같이 보시죠. 2월 네. 3일 날도 또 이제 트윗을 올리는데 네, 네. 2월 3일에는 이 저기 기사를 하나 공유하면서 이제 올리는데 네, 이거 저희 네. 오마이뉴스 기사예요. 아, 예, 그렇군요. 맨 마지막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 경제 언론 네, 정부 예.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다. 이제 이거를 올리면서 또 이제 마지막 탈출 기회다. 네. 협박 엄포가 아니다. 네.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길에서 권고하는 거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주식 시장을 이 포스팅에서 언급합니다. 네, 예, 이번에는 성공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이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였지만 이제는 대체 수단이 생겼다. 네. 예, 주식시장 얘기하는 네. 거죠. 두 번째는 국민이 변했다. 네. 세 번째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다. 네. 예,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네. 그러면서 같은 날 올린 또 이제 포스팅을 보면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던데 그런 허위 보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네, 이러면서 네, 또 네. 언론을 또 직접 겨냥을 합니다. 네. 이제 이런 일련의 그 언론에 대해서 이제 피해가지 않는 네, 예, 네. 이런 모습들 이런 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전 정부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예. 전 정부는 언론의 심기, 언론의 어떤 보도 태도에 되게 예.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보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책 낼 때도 그래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안 거죠. 언론이 왜곡 보도를 저거를 그냥 두면 네. 시장 정상화에 굉장히 방해가 되겠구나. 예. 그리고 또 피해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겠구나. 예.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직접 언론을 겨냥해서 왜 투기 편을 드느냐. 예. 물론 대통령은 알고 있죠. 왜 투기 편을 드는지. 뭐 광고가 네. 건설회사 광고가 굉장히 많고 예. 언론사에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건설사가 언론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예. 있고 뭐 SBS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그뿐만 아니라 해양건설. 또 특히 또 뭐 지방 언론사들은 굉장히 많죠. 예, 아예 그냥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죠. 예,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건설사라고 하는 거는 집값이 계속 올라가야 네. 또 좋은 거니까 네. 그 이익을 보는데 언제까지 이 망국적 투기를 네. 이렇게 부추기느냐라고 하는 거를 사실 다 알고 있었는데 네. 이거를 직격한 대통령은 없었어요. 네.
저는 여기에서 또 한번 놀랐죠. 언론과 이렇게 그 실제로 이건 반박을 하고 논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흐름을 이겨가요. 대통령이 흐름을 만들어가죠. 그리고 실제로 매물이 증가한 것이 눈으로 보였으니까 수천 채가 나왔잖아요. 뭐 매물 증가하면 효과가 없다라고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 이런 엉터리잖아요. 그래서 엉터리라고 막 바로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은 이건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데 언론과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비정상의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데 한 플레이어로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직접 상대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처음부터 아예 딱 타겟을 잡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평가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청와대 관료들이 언론과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하면 아마 언론이 안 꺾였을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가장 큰 힘이 세잖아요 지금. 견제받지도 않고 그리고 엉터리 보도를 하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런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내가 나서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그 기사 하나를 올려놓고 이건 틀리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건 좀 이례적이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본인이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쭉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제 기억에 이때쯤부터 여론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쪽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아닐까. 언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제 지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2월 5일 날 이제 그 이후에도 좀 몰리다가 2월 5일 날 또 한 올리는데 지금 보이는 저 포스팅인데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 짧은 포스팅이긴 한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보유세, 보유세가 암시가 분명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까지는 다주택이 주로 타깃이었다면 이제는 비거주 1주택도 비거주 1주택도 지금 레이더망에 있다. 그렇죠. 이런 암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1주택 거주하지 않는 1주택 보유만 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세준 1주택에 대해서 지금 종부세도 혜택을 주고 있고요. 종부세도 오래 들고 있으면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고 또 좀 60세 이상이면은 또 노령 공제를 해줘요. 그리고 그 양도소득세도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줘요. 요 혜택 주는 걸 줄이겠다. 그러니까 실제 거주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기 투자용으로 하지 마라. 그것이 국민 경제에 결코 좋은 게 아니다. 개인에게는 뭐 이익일 수 있으나 나라 경제 전체에게 안 좋은 거다라고 하는 암시를 계속 주는 것 같아요.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세도 건드리고 이제 양도세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혜택을 대폭 줄이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거듭 주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런 질문을 던지겠는데 그 부동산 개혁에 있어서 보유세가 왜 중요합니까? 보유세가 보유한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그 부동산에 사람들이 많이 돈이 몰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이 높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기대하는 그 수익률을 낮추는데 보유세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꺼내다가 진짜 대통령이 보유세까지 할래나라고 하는 시장이 이제 그 촉각을 곤두세운 거거든요. 지금까지 양도세는 사고 팔고 할 때 아니면은 부과되는 게 아니니까. 지금까지 4번의 대책, 뭐 6.27 대책, 10월 15일 날 대책 이런 대책이 효과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왜 없었냐면은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그 보유세 강화 대책을 대통령이 소극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진짜 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알아요. 저거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기대되는 수익률, 가격이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알죠.
예, 그러니까 기대되는 수익률을 줄이기 때문에 보유세 강화에 시장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으로 저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까지 대통령의 그 직접 워딩은 네. 약간 달랐어요. 네. 또 특히 첫 이 부동산 관련 포스팅을 올리기 이틀 전인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약간 고민하고 있지만 되도록 안 쓰려고 한다는 네. 쪽으로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지금 와서 놓고 보면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기자회견 때 발언했던 건 네. 전략적이었던 걸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아마 대통령은 굉장히 승부사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자기의 어떤 정책이랄까요, 비장의 무기를 예. 아무 때나 뽑지 않고 예. 꼭 써야 할 때. 예.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 시장이 굉장히 오르고 있고 그리고 또 대체 투자처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네. 부동산에 투자하지 마십시오라고 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투자할 때가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면은 경제의 선순환을 많은 부분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십시오. 만들어 놓고 이제 보유세 강화를 얘기한 거죠. 네. 물론 이제 전에 발언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가지고 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곡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예. 이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우리 나라에 꼭 필요한 이 보유세 강화는 해야 된다. 그리고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가 목표를 정해서 꾸준히 가야 된다. 그래야 이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좀 그 줄어야 되잖아요. 네.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급격히 떨어지면 이 경제 전체에 충격을 주는데 네. 그건 안 좋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민을 지금 설득하고 있다고 봐요. 예. 예. 국민을 설득하고 있다. 예,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완전 정복 다시 본류로 들어와서 대통령의 포스팅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2월 5일 날, 또 네. 일요일 날입니다. 이날도. 예, 2월 8일 날. 예, 예. 2월 8일 날 일요일 날 또 이제 부동산 관련 포스팅을 올립니다. 이 포스팅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 이제 임대 사업자들을 타겟을 잡기 네네. 조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건설 임대 아닌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네네. 형식은 의견을 묻는다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네. 지금 대통령의 시야에 다주택, 네네. 다주택 그다음에 또 이제 비거주 1주택, 네. 그다음에 양도세 이런 네. 것뿐만 아니라 임대 사업자 제도 네네네. 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네. 하는 거로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건데요. 그 예. 이후에도 또 나오는데. 예, 잠깐만요. 그거 같이 얘기하시죠. 네네. 그러면 또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날 2월 9일 날 네네네. 되게 자세하게 임대 사업자 등록제에 대한 네, 개혁안에 네, 대해서 네. 되게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해요. 예. 뭐 이제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이시겠지만 네. 어떠한 특혜가 있고 지금 예.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영구 등록 임대가 한때 등록 임대였던 이유로 영구적인 특혜를 줄 수 없다. 네, 맞아요.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하겠다. 네. 양도세를 비슷하게 하겠다는 네, 그런 네, 얘기죠. 네, 맞아요. 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 2017년 12월 13일 날 12.13 대책이라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네, 이제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그 네. 주택을 등록을 하면 네, 재산세도 종부세는 안 내게 해주고 재산세도 좀 봐주고 네, 취득세도 좀 깎아주고 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를 안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예, 2018년도에도 예. 그랬고. 근데 이제 그거는 8년 정도 그 의무 기간이 있어요. 예. 8년 안에는 못 파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25년, 26년에 그 주택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25년, 26년이면 이제 지금이네요. 네, 8년이죠. 예, 그러니까 그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데 그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도 중과를 예외를 해줬는데 예, 예외해줄 필요가 있느냐? 예, 다른 거하고 똑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양도세 중과를 했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시장에 내놔라라고 예.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임대 사업자들이 보유했었던 물량도 네, 이제 시장에 그러니까 원래 다주택자들 임대 사업자 등록 안 한 다주택자들은 얼른 파는 것이 중과를 이제 5월 9일까지 유예한 거 끝낼 테니까 얼른 팔아라라고 한 거고
임대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도 이제 그 예외 없다. 예외 없게 할 테니까 유예 기간을 조금 더 가지고 차츰 더서 할 테니까 신속하게 팔아라. 매물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방법이죠. 다 동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흔히 우리가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 매수자 우위 시장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매도자 우위 시장은 파는 사람이 힘이 예. 센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인 거죠. 예. 매수자 우위 시장은 사는 사람이 이제 그렇죠. 힘이 센 건데 기다릴 수 있으니까 예.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을 적극적으로 만들겠다. 음. 하향 안정화를 만들겠다. 그 시장의 흐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인데 그거를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죠. 아, 치밀하다. 예. 이렇게까지 속속들이 알고 물론 뭐 참모들의 조력을 받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직접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저렇게 말을 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뭐 예. 이제 이런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또 알 수 있는 포스팅을 또 올립니다. 예. 며칠 뒤인 2월 13일에 네. 이번에는 세금이 아니고 금융. 네네 맞아요. 금융 저는 이게 되게 이게 진짜 강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라고 또 이제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형식으로 또 하지만 이게 되게 강력한 뭐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티는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 네. 불공정하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대출 당연히 그냥 롤 오버를 해줬는데 이제 그거는 특혜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금융 정책으로서 새로운 주택을 살려고 할 때 그게 되게 많이 대출 규제를 하는데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냥 대출 만기 연장을 또 해준다는 거는 이거는 특혜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그 신속하게 5월 9일 안에 파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 거고 만기 연장을 해갖고 버텨보려고 하는 사람 그거 어렵다. 그러니까 얼른 팔아라라고 하는 거죠. 쉽지 않을 걸.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되게 실제로 시장에서 큰 영향을 발휘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저는 뭐 굉장히 지금 마음이 답답해질 것 같아요. 이거 결국엔 던져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 2월 13일이죠. 13일 요 트윗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결심했을 것 같아요. 이때부터 더 이렇게 매물이 더 증가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또 주목되는 게 이 트윗에서 이제 그런 언급이 본격적으로 나와요. 정상사회론, 공정, 그런 이제 시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정상사회로 가고 있다.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 이제 관점이 쭉 계속 지금까지 지속이 돼가고 있죠.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폭풍 포스팅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되게 클라이막스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2월 14일부터 토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그때 부동산 관련 포스팅을 이제 막 계속 냅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게 토요일 날 아마도 이제 설에 모여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렇죠.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제 대통령의 이 뜻이 기정사실화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포스팅을 아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14일 날 토요일 날 설 연휴 시작일에 올린 이 포스팅은 형식은 국민의힘에 대한 반박. 형식은 국민의힘이 뭐 이제 부동산 겁박을 멈춰라. 뭐 대통령의 사자우를 토하고 있다. 막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니까 사회주의다 뭐. 그것에 대한 이제 반박을 정면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관점은 부동산관이랄까 또는 뭐 그 행정관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강요하지 않는다. 예. 집은 투자 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다. 그렇죠.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다. 예. 뭐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도 거주용 외에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예. 다만 갖고 있으면 손해 보게 만들겠다. 네,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네. 강제로 뭐 매각을 하라라고 네. 강요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판단을 해라. 네. 정부에서는 세제와 금융과 공급을 통해서 네. 제도를 바꿔나갈 거다. 네. 이제 부동산에서 엄청난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 거다. 네. 그 제도가 그렇게 만들으니 거기에 그 순응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사실 이런 제도 하에서는 1주택이든 2주택이든 3주택이든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네. 2주택, 3주택일 수도 있잖아요. 네.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있을 예. 근데 거기에 뭐 시세 차익이 나거나 네. 엄청난 뭐 임대 소득이 생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필요하니까 이제 음. 사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차를 2대, 3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필요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투기를 했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음. 마찬가지로 이제 주택도 주거용으로 그걸 통해서 돈 버는 용이 아니게 만들면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크게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어진다.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네.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그게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다. 이렇게 자기가 그냥 그 두루뭉실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정상화가 뭔지를. 예. 예. 그 설 연휴의 첫날에 이런 포스팅을 명확하게 해서 네. 설 연휴 가족들 밥상에 화두를 그렇게 던진 대통령이 그렇죠. 이제 월요일에 2월 16일에 네. 또 이제 올립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뭐 형식도 이것도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긴 한데 전월세 인상론, 전월세가 네. 이렇게 되면 그 양도세 어쨌든 그 문제 네, 네, 매물이 잠기고 네. 양도세 중과 유예를 안 하면 매물이 잠기고 뭐 그래서 전월세가 결국 올라갈 거다. 네.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 네, 네, 네. 반론이죠.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 보호하고 세제 금융 등의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예. 근데 그 논리는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 주장은 무리하다. 예. 예.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반박을 네, 합니다.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네. 항상 이랬거든요. 네.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세제를 강화하게 되면 예. 다주택자들은 좋은 역할도 한다. 네. 그 사람들이 전세 월세 공급하지 전월세 않냐? 공급하지 않느냐. 공급자인데 그 공급 줄이면 결국엔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서 피눈물을 흘린다. 서민들이 그렇게 시장을 무시하면 안 된다. 또 시장이 얘기가 나오죠. 항상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으면 그 집을 누가 사느냐? 무주택자들이 산다. 전세,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 공급만 줄어드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주택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줘가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뭐 많이 올리지 말아라, 좀 장기간 거주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건 좋은 방식이 아니다. 이제 공공이 그 역할을 떠맡아야 된다. 주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이 포스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첫 언급을 맞아요. 의지를 밝힌 게 됩니다. 예,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에 보면은 역세권에 좋은 위치에다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여기하고 이제 일맥상통한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포스팅을 하고 연휴 마지막 날까지 쭉 이어지는데 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8일에 이제 포스팅을 올리는 거는 사회학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다. 네, 이러면서 이제 제가 보기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론, 네네. 그다음에 정치관, 행정관 맞아요. 이런 것에 대한 집대성이 아닐까. 맞아요. 이제 이렇게 네. 생각이 돼요. 돈이 되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게 문제지. 예. 근데 돈이 되게 누가 만들었느냐? 정치인이 만들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예. 사실 돌아보면 2014년 연말에 네. 그 임대차 3법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아니라 그 뭐죠? 그 재개발, 예. 재건축 3법이 예. 만들어지는데 재건축의 이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강남의 집값이 그때부터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세 대출이라고 하는 건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명박 때부터 들어왔어요. 네. 전세 대출이 올라가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 전세 가격이 올라니까 집값이 또 올라가. 이거를 지금 저희가 한 10여 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그것도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지. 원래 그런 게 아니다. 뭐 다주택자들이 그럼 잘못한 거냐?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 아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를 경쟁을 한 건데 문제는 돈이 되게 만든 그 정치인이다. 그 네. 제도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행정관이라 그럴까요?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 워딩이죠. 딱 이 문장이죠. 예. 양심 도덕 내세우며 집 사모으지 말라 강권해도 다주택에 이익이 있으면 할 것이고 그럼요. 예, 손해라면 다주택자 되시라 고사를 지내도 하지 않는 법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됐고 자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많지 않아서 예. 이제 빨리빨리 네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월 18일 이제 포스틱이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농지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해요. 예. 그게 2월 25일이에요. 네. 예. 저도 아주 컸습니다. 예, 여기서. 물론 그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련 발언을 하죠. 예. 이 농지 부분이 왜 부동산 개혁에서 중요하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농지는 지금 도시인이 농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요. 도시인이.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속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네. 그러나 농사를 실제로 짓지 않으면서 네. 농사를 짓는 신용을 내면서 네.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문제 삼은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농지도 부동산이고 뭐 산업용 토지도 부동산이고 이 부동산 전반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농지가 들어가는 거죠. 네. 대통령이 아마 눈이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농지 문제 실제 헌법에는 그 경자 유전이라고 해놓고 경작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고 해놓고 50% 이상은 비농업인이 도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상속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팔도록 해야 된다. 그게 법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 문제를 건드린 건데요. 농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꼭 해결해야 되고 이거는 좀 다른 거하고 같이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요. 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예, 적합하게 네. 짚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고, 예, 그렇게 해서 쭉 이제 그 3월 1일 날 대통령이 그 싱가포르로 출국하기 전까지 네네. 계속 그 부동산 개혁에 관한 포스팅은 지속되고. 싱가포르에 가서도 부동산 얘기를 또 했죠. 예,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쭉 이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예. 5월 9일 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끝난다고 여러 네네. 차례 얘기했잖아요. 예. 그럼 5월 9일이 지방선거 약 한 달 전이에요. 네. 예, 근데 사실 5월 9일이 되게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5월 9일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을 혹시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 흐름으로 가면 예.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목요일 날 첫 이제 강남 불패 신화가 깨졌거든요. 네. 예, 이게 이제 사실 그냥 시장의 자기 조절 기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내린 게 아니라 정책을 통해서 내린 거예요. 예, 강남의 집값이. 그런데 5월 9일 이후에도 지금 대통령이 이런 강한 발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종이호랑이가 나왔네? 뭐 이럴 것 같지는 전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또 제가 이 인터뷰하는 저 중개사들이 인터뷰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거라고 이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예.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말을 해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수단을 다 끊어놨어요. 예, 집도 팔고. 예, 자기가 이거 집을 판다는 건 대단한 결단. 이게 뭐랄까, 그게 뭐 큰 일은 아닌데 내가 정말 이걸 할 거다라고 하는 걸 의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5월 9일 이후에 저는 아마 보유세 강화에 대한 아주 그 잘 짜여진 로드맵을 내놓을 거다. 5월 9일 이후에 보유세 강화에 대한 잘 짜여진 로드맵이 나올 거다. 예, 나올 거다. 그 이후에 분명히 이제 지방선거 즈음에서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 대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 그리고 국민을 믿고 가겠다. 사실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했고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못한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도 그런 면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예, 그렇게 이제 밀고 가겠다고 하고 자신감도 많이 생긴 것 같고. 5월 9일 이후에 이제 보유세 강화에 대한 로드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게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지방선거에.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지방의 뭐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내는 어떤 공약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지만 결국에는 대통령이 국가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평가인데 대통령을 보니까 자기가 한 말은 정말 지키는구나. 사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고, 근데 누군가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양가 감정이 있는 건데, 그런데 대통령이 정말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구나라고 하면은 저는 그 민주당이 그리고 또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집값이 올랐는데 이번 정부는 정말 유능하구나. 유능함을 보여주는 거죠. 민주정부지만 우리는 유능하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저는 지지할 거라고 봐요. 예. 예, 그게 지방선거에 저는 크게 유리할 거다. 크게 유리할 예,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거의 50분 가까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주 되게 세속적인 질문. 예. 그래서 지금 네. 집을 사야 됩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뭐 기다리는 게 좋겠다. 뭐 급한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네. 왜냐하면 더 떨어질 거니까. 네. 그리고 정부가 이제 지난 1월 30일인가요? 29일 날 그 수도권에 네.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내놨는데 네. 그것도 아마 저렴한 주택을 또 공공임대 주택을 계속해서 내놓을 거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집값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좀 기다리는 게 낫다. 예. 음. 지금 뭐 일부 신문에서는 또 올라갈 거다. 매물 잠긴 현상이 분명히 나타난다. 5월 9일 이후에 사람들이 팔겠냐 준거하는데 버티지 버티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들고 있는 게 더 불리할 것이다. 돈이 많이 들어갈 거다. 보유세 강화를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보유세 아니면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게.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이제 시장이 안정이 되면 여기까지가 됐겠다. 내년 한 중반 정도에 그때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때 매입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니면 신규 주택을 좀 노려보는 게 낫겠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상당히 확신에 차서 대통령이 국민을 믿잖아요. 예. 저도 이제 대통령을 믿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인터뷰를 여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네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그래도 많이 썼지만 네. 불로소득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로소득.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불로소득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부동산 불로소득. 근데 불로소득은 개인이 노력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집 알아보러 다니고 뭐 땅 알아보러 다니는 게 다 노력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노력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이 아닌 거예요. 예, 그렇죠.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모두 집과 땅을 알아보러 다닌다. 출근 안 하고. 그러면은 집값과 땅값은 수직으로 올라갈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일을 안 했으니까 GDP는 증가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지만 그걸 노력을 했지만 그거는 부가가치 창출하는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소득은 누군가가 손해를 본 거다. 예, 자기가 생산에 기여를 안 했는데 이 소득이 크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집 없는 사람이 또 불필요하게 엄청난 대출을 일으킨 사람이 손해를 본 거거든요. 그 사람의 소득이 이쪽으로 이전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고. 예. 불로소득이라는 말은 노력을 안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활동이 국민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를 준다. 네.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대통령으로서는 네. 그런 활동이 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개인에게 너가 하는 경제 활동이 그게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생각해보면서 해.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제도를 통해서 개인이 열심히 하는 경제 활동이 나라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죠. 예, 그러려면 불로소득은 줄여야 된다. 대통령이 굉장히 상식적인 말을 한 거고 상식적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